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추세가 약화되는 시그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시그널은 여전히 상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방향성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리킬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고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경계심이 커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FMC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들도 시장이 약화되는 쪽에 더 힘을 실었는데요. 의사록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더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성장과 고용에 대한 전망이 약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더 지속적인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어려운 상충 관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FOMC 위원들이 모두 다요. 경제 전망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 살펴보면요. 6월달과 7월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8월달에 FOMC 미팅이 없기 때문에 9월달에 한 차례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전망들이 가장 높지만 그럼에도 동결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는 조금 더 시장의 상황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연내 2번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다시 깜짝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의 가장 중요한 경계가 4.5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4.480으로 여전히 가까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3.87억 달러, 한화로는 5,300억 정도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9거래일을 전체 합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37억 달러, 한화로는 5조 넘는 금액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시장에 순유입이 됐습니다. 상품별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블랙락의 현물 ETF에서는 계속해서 순유입이 강하게 이어졌는데 피델리티의 FBTC에서는 순유출과 순유입이 혼재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순유출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피델리티의 FBTC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제 UTXO 수익률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유포리아 존으로 진입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고점을 형성하면서 유포리아 존에 진입을 했지만 그럼에도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MVRV 지표는 1.1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률이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도 유포리아 존이 유지가 되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는 이 기간이 길게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각각 1.42와 1.33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VRV 지표가 1.3 이상은 넘어서야지 매도 압력이 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는 이 수준보다도 더 월등하게 높은 구간까지 도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일 변동폭을 한번 살펴볼 텐데 97K를 돌파한 이후로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평균 실현 가격이 모두 다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이 지표의 7일 변동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건강한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물 미결제 확정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물 미결제 확정은 선물 계약에 예치된 총 자본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지표가 상승한다는 것은 레버리지 증가를 의미를 하고 결국은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많은 관심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미결제 확정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말 고점에서 형성됐던 최고치는 아직까지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가야 될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심리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가 매우 강세 단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낙관론에 의해서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쪽에 심리지표가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녹색으로 강하게 표시가 되죠. 베리 불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들이요, 작년에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입니다. 산티멘트에 따르면은 지난 5년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것은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주 동안에 이 그룹들, 즉 100개에서 1000개 보유하고 있는 이 지갑의 주소가 더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 지갑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도 11만 2천 개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래들을 중심으로 한 매집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고래들은 여전히 매집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리스크 시그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위험 신호 지표가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는 견고한 상승세를 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단기적인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트렌드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사이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스위스 블록에서 집계하는 이 단기 트렌드 지수가 정점을 찍고 나서 다소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 국면들이 더 깊어지고 횡보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5월이 마감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월봉 마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넘어서는지도 중요합니다. 지금 전고점 두 곳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도 계속해서 양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발 수요는 바이낸스 거래소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집세에 더 힘을 싣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가격의 반등으로 더 추가적인 연결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이클 관점에서 지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MVRV와 SOPR, 퓨엘 멀티플, 그리고 보유 리스크 같은 여러 중요한 지표들을 합산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작년에 두 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 이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시그널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이 전고점을 돌파하긴 했지만 더 월등하게 상승을 해야지 과열 시그널들과 유의미한 시그널이 더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는 이 사이클 탑 시그널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그널을 찍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사이클 관점에서 이 시장의 흐름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 정점은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작년에 두 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 전반기에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는 보유 리스크 인덱스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직전 고점에서는 그 리스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때가 더 많이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어떤 시그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스탑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4,700개 이상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게임스탑 이사회는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고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13억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스탑 CEO는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이유는 글로벌 통화 평가 절하를 해지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이자 리스크 해지 자산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호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노동부가요, 401k 플랜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것을 자제하라라고 공고했던 이전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퇴직연금 401k에서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행사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들의 발언에서 시장의 중요한 방향성들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백악관 크립토 차르로 있는 데빗 sak스가 부채를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돈이 남는 다른 정책에서 자금을 가져오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자금을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릭 애덤스 미국 뉴욕 시장이 비트코인 2025 행사에 참여해서 비트코인 연계 국제 상품 비트본드를 뉴욕에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보유자를 위한 금융 상품이 탄생할 때가 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뉴욕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요. 현재 5천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곧 이 숫자가 1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친화적인 행보들을 더 강하게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택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친화적인 행보를 적극적으로 보여왔던 파키스탄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기로 했다라고 비트코인 2025 행사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이자 파키스탄 총리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특별보좌관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암호화폐를 결코 합법화하지 않겠다라는 기존의 파키스탄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112K를 상단으로 해서 매도백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갈색과 보라색, 녹색도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도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죠. 전체적인 주문에서 매도세가 더 월등하게 힘을 얻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조정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촉발되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을 받았고 현재 반등세를 약간은 보이고 있지만 바이낸스 거래소의 CBD가 아까 전에 반등하지 않은 부분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자본의 유입이 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여전히 상승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이 있었고 기대를 모았던 비트코인 2025 행사가 열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은 사실 과거와 대비했을 때는 너무나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고요.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면은 이보다도 더 큰 시장의 조정도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더 효율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은요,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오늘이나 내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요. 그 영상 보시면서 투자 전략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RSI 상으로 이평선을 하방 이탈하고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MACD도 현재 데드크로스가 일정 부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응축 기간을 거치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됐을 때는요, 106.5K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지지 구간들을 첫 번째로 지켜내야 되고, 만약에 그 구간도 하방 이탈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2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105.5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등을 위해서는 이전 고점인 109.5K와 최근 고점인 111.9K 그 구간들을 상방 돌파해야지 더 본격적인 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뭔가 더 응축 과정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매물대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하방에 더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방에서 치열한 접전들이 몇 차례 이어지면서 매물대가 두터운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전 고점이죠. 109.5K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대가 가장 두텁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하단으로 가장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은 이 구간인데 100K 하단 구간입니다. 94.9에서 98.1K에 가장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심각하게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롱포지션이 가격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청산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 구간들을 청산을 하고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숏포지션이 109.5K를 중심으로 가장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비슷한 구간들이 겹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본격적인 랠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